네, 우려했던 대로 국채금리 급등 여파로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는 장기 국채금리 방향성을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었죠.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에 더불어 밤사이 국채 입찰까지 부진하게 나오면서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하락했는데요. 다우지수는 800포인트 넘게 하락하면서 비교적 큰 폭으로 급락했고 또 S&P 500 지수는 1.6%, 나스닥 지수는 1.4% 하락했습니다. 그럼 문제가 됐던 채권 시장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10년물과 30년물이 모두 급등한 하루였는데요. 특히 30년물 국채금리는 하루 만에 5.1%까지 근접했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장중 한때 4.6%를 넘어서면서 채권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한다는 건 그만큼 국채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의미죠. 미국의 국채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채권뿐만 아니라 외환 시장에서도 높은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일본과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국의 통화 가치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죠. 해당 소식에 달러 인덱스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100 아래로 떨어졌고요. 또 역외 환율에서 원달러 환율은 1,374원까지 밀려난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미국 증시의 섹터별 흐름은 어땠을까요? 미국 증시에선 S&P 500 11개 섹터 가운데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 커뮤니케이션 섹터 쪽이었는데요. 알파벳이 3% 가까이 오르면서 선방해준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빨갛게 물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외신들이 주목한 세 가지 키워드 하나씩 확인해 보시죠. 오늘 준비한 첫 번째 키워드는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입니다.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사태 이후 있었던 첫 경매인 만큼 시장의 관심도 상당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처럼 흥행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자, 우선 응찰률은 그동안 나왔던 평균치보다 낮았고요. 결국 부진한 수요 속에서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익률에 입찰됐습니다. 때문에 국채 입찰 이후 장기 국채금리도 일제히 급등했고요. 3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5.09%마저 돌파하면서 2023년 11월 이후, 그러니까 2년 만에 다시 한번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비트코인입니다. 증시는 하락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은 기분 좋게 순항한 하루였는데요. 비트코인이 올해 상승폭을 모두 회복하고 4개월 만에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지난 1월 신고가가 10만 9,300달러였었죠. 오늘은 장중 한때 10만 9,4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요. 시장의 투자 심리도 되살아난 가운데 연말까지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란 낙관론도 월가에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는 글로벌 IB 모간 스탠리의 리포트입니다. 밤사이 모간 스탠리가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놨는데요. 투자 의견의 비중 확대로 상향하면서 앞으로 미국 증시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 주식을 대체할 곳이 없다라는 점에 저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고 더 자세한 종목 이슈들 김현수 아나운서 확인해 보시죠.